우리가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할 때에 입이 열이 있어도 할 말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조적인 그런 말이죠. 또 반대로 너무 입으로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것을 마구 떠들어댈 때에 말 조심해라, 입 조심해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무튼 말이라는 것은 많이 해서 득될 것은 없다.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쭉 해오십니다. 한마디로 말은 조심해야 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중국 당나라 때에 풍도라는 사람이 입은 재앙의 문이다. 그래서 구화지문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화지문. 깜나라 조진국 시간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재앙은 입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판에서 험한 말 그리고 거친 말 쏟아내는 사람이 어디 한 둘이겠습니까마는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박지원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단연 홍준표지요. 이준석, 이재명도 그 뒤를 잇고 있고 또 정청래도 이 자리에 나도 끼워주세요 이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뒤질세라 민형배가 거친 말 하는 데는 뒤지지 않고 있죠. 아무튼 거친 입들이 대부분 정치를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어제 박지원이 입으로 또 한 번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얼마 전에 김진표, 박병석과 함께 윤 대통령까지 싸잡아서 놈들하면서 같은 개자식들이지 이런 얘기를 했다가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니까 자기 자신 정치 인생에서 최초로 큰 실수를 했다라고 거푸 이틀 동안 사과한 적이 있었죠. 저는 그것도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발언이었었지 절대 실수가 아닌 그런 의도적인 발언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왜? 박지원이는 너무나도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튼 박지원이 어제 김정숙의 타지마할 방문에 대해서 문재인이 김정숙의 단독 외교였었다라고 자신의 책자에 써놓자 여기에 불이 붙은 것이죠. 여야를 포함해서 언론 자체가 일파만파 비난의 여론이 쏟아지자 박지원이 누굽니까? 한마디 거둡니다. 국민들이 지지하는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으려고 그러한 구실을 붙이는 것이다. 그것은 구상유치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입에서 젖 비린내가 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신민당의 당수였던 유진산 씨가 40대 기소론을 들고 나왔던 YS DJ 김영삼과 김대중을 향해서 40대니까 아직 어리다 정치 연조로 볼 때에 젖비리나 난다 썼던 것이 구상유치였었습니다. 그래요. 구상유치 젖비린내 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숙 특검에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박지원이는 문재인을 감쌌습니다. 또 김정숙도 감쌌죠. 저는 이 말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박지원이 무슨 자격으로 어떤 자격으로 이것은 특검이 되고 저것은 특검이 안 된다. 자기가 판정관입니까? 참 그 말 자체도 기가 막히지만은 박지원이 주장하는 것이 너무나도 억지면서도 뻔뻔하다. 그런 것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박지원이 주장했던 것 한번 조목조목 여러분과 함께 의견을 나눠보죠. 검찰 인사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방해하거나 면죄부를 준다면은
런 종속보다 더 큰 민심 이반과 국민적 저항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본다라고 박지원은 경고를 했습니다. 런 종섭 도망갔고 도망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최상명 수사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호주 대사에 임명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출국과 열 하루 만에 귀국을 비꼬는 말 아니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오랜만에 공식 행사에 나왔었죠. 엊그제에. 경기도 양주살이 달해제 참석을 두고서 박지원이는 잘못 갔다. 김건희 여사가 가야 할 곳은 법당이 아니라 법정이다.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다음 달이면은 해외 순방도 나갈 것 같은데 디올백 설명이나 사과도 없이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 짓인지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재인이 자기 책을 쓰면서 책 이름이 변방에서 중심으로 그런 책자였는데 김정숙 여사의 타지마할 방문을 첫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해서 박지원이 한 얘기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부인 이호 여사가 유엔 총회에서 연설한 적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자서전을 통해서 밝힌 대로 영부인 외교가 있다. 어느 나라나 다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는 박지원이 한 얘기입니다. 김정숙 여사가 가신 것은 영부인 외교였다. 국익 차원에서 갔다. 그렇게 본다라고 박지원이 부연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일각에서 김건희, 김정숙 또 김혜경 여사 다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삼김시대 80년대의 삼김시대도 아니고 이렇게 특검까지 하려고 한다면 단군 시대부터 박정희 시대까지 다 특검을 해라 비아냥거리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마디로 구상유치한 그런 비난은 하지 말고 김정숙 여사와 김혜경 여사에 대한 특검 주장을 한마디로 젖비린내 나는 소리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최상병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화살을 정부 여당 쪽으로 돌렸습니다. 뭐 야당이니까 정부 여당 공격할 수 있고 비난하는 것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나 박지원이 이런 얘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 저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박지원은 한마디로 이재명처럼 머리 회전이 대단히 빠른 사람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한 이후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박지원이 국정원장으로 근무한 것이 2020년 7월 29일부터 문재인 정권 마지막인 2022년 5월 9일까지 아니었습니까? 1년 반여 동안 그때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엄청 많았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그때 일어난 것 아닙니까? 물론 김정숙의 타지마할 방문은 2018년도 11월 4일부터 7일까지 벌어졌으니까 그 당시에는 국정원장이 아니었던 박지원이기 때문에 얘기는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번 좀 따져보죠. 문재인 국빈 방문, 인도를 방문했던 것이 바로 넉 달 전이었습니다. 국빈 방문 함부로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넉 달 전에 문재인 내외가 인도를 국빈 방문하고 넉 달 후인 11월 4일 날 김정숙이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그것도 혼자가 아니었었죠. 40여 명의 대규모 방문단을 이끌고 인도를 방문한 것 아닙니까?
다시 방문했습니다. 낯 부끄럽게도 첫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박지원이 여기에 예를 드는 것이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유엔 총회에 참석하고 연설한 것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아니, 이희호 여사는 그때의 유엔 연설이 의장국의 대표로서 연설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공식적인 행사입니다, 이거는. 그런데도 대통령의 전용기는 전혀 일반 민항기를 타고 가고 오고 했었습니다. 자기 수행원 한두 명을 동행해서 갔다 왔지 40명의 경호원까지 동원하면서 타지마할 그렇게 가지는 않았었다 얘기 아니겠습니까? 경호원에 청와대의 요리사까지 그리고 미용사 의상 담당하는 사람까지 모두 40명을 꾸리면서 인도 타지마할을 다녀왔었습니다. 박지원이는 그 이호 여사의 유엔 총회 연설로 김정숙을 희석시키려고 했었지만은 이해된 것이 잘못이죠. 그렇기 때문에 박지원이는 가증스럽고 교활하다는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아니, 의장국 대표로서 당연히 유엔 연설 허락하는 거고 김정숙이가 타지마할 가서 무슨 외교 활동 허락한 겁니까? 비유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비유를 했어야지요. 사기치는 발언하는데 박지원에게는 정치 구단이라는 얘기를 기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기자들도 정신 나간 기자들이지만 아니 박지원이 어떻게 정치 구단입니까? 야합과 뒷거래와 정치 몰입이죠. 뒷거래하는 정치꾼이지 어떻게 정치인입니까? 사기치는 것이 자기의 본업일 정도로 착각하면서 지금까지 정치를 해왔던 사람이 박지원 아니겠습니까? 우리 정치를 한마디로 아주 저질화시켰던 사람 장본인이 박지원 아니었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도 뒤에서 유승민과 김무성을 사주하면서 충동질하면서 탄핵을 시켰던 그 핵심 장본인이 박지원 아니었었습니까? 역적 중에 역적이지요. 자, 김정숙의 타지마할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김정숙이 타지마할 처음부터 얘기가 나왔었습니까? 아니 여기에 무슨 국익 차원의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는 얘기를 어떻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은 인도에서 국빈 방문하고 난 문재인에게 재초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허황우 기념공원 개장 때에 외교부 장관이 왔으면 좋겠다. 그것이 거절되니까 문체부 장관이라도 장관이 오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수저를 김정숙이 올려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청장의 용도가 바뀌게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은 팩트로 다 알려진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박지원이가 이것을 이희호 여사의 유엔 방문과 함께 희석을 시키려 한다. 너무나도 가증스러운 교활한 사람이지요. 타지마할은 처음에 있지도 않았고 발표하지도 않았었습니다. 허황우 기념공원 개장 그 문제만 거론됐다가 나중에 타지마할이 들통이 난 것이죠. 마치 이집트를 방문하면서 피라미드를 몰래 구경하다가 들켰던 것과 똑같은 그런 사례 아니겠습니까? 막말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 아내를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역겹지 않습니까? 여기에 천하의 아부꾼인 박지원이가 억지로 이효 여사의 예를 들면서 국익 차원에서 갔다? 도대체 타지마할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그 명건물이라는 타지마할, 거기 가서 무슨 외교를 하고 왔습니까? 국익 외교라니요. 영부인 외교는 어느 나라나 다 있다. 아부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정신 나간 소리 아닙니까? 정신이 빠져도 어느 정도이지 완전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망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대체 국민을 무엇으로 알고서 이렇게 험한 얘기, 거짓 얘기, 사기치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문제가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으니까 김건희, 김혜경, 김정숙 다 특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삼김시대 때도 아니고 단군부터 그러면 박정희 때까지 특검도 다 시작을 하자. 어깃장을 놓더라도 어느 정도 비유에 합당한 그런 예를 들었어야지요. 김정숙, 김혜경 특검이 먼 옛날 고조선 시대 때, 아니 조선 시대 때에 일어난 일입니까? 이재명의 대장동 특검보다도 훨씬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 때에 대장동 사건이 발생했었고, 그렇다면은 이재명의 대장동 특검도 할 필요가 없겠네요. 아니, 최상병, 김건희 지금 검찰이 또 경찰이 공수처가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당장 특검을 한다. 내일 특검을 시작한다. 시작되는 것이 아니죠. 특검 검사도 임명을 하고 구성원들을 구성하고 모든 조직체를 정하다 보면은 최소한 2달 내지 석 달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필요한데 그 사이에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기다려 봐야지요. 그리고 대통령도 국민들도 바라고 있는 것이 미진하다고 할 때에 잘못됐다고 할 때에 민주당 쪽에서도 주장하면서 특검을 주장했으니 그때 특검을 해도 충분하다. 이것이 일반 여론 아니겠습니까? 당신들이 공수처 힘 실어서 만들어 놓고 왜 공수처를 부인하려고 합니까? 최소한 길어도 2달 내지 석 달이 걸려야 특검이 구성이 될 텐데. 자, 김정숙의 특검은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김건희의 300만 원짜리 디올 파우처 좋습니다. 그 문제 삼는 것도 좋아요. 그러면 김정숙의 수백 벌의 옷, 엄청난 비용, 거기에 동원된 것이 관봉권이라는 돈, 한국은행에서 바로 나온 돈, 딱지도 띄지 않은, 포장도 띄지 않은 돈을 그대로 그 현찰을 주고 샀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문재인과 같이 임기를 마쳤던 박지원이가 혹시 나에게도 그 화살이 내 쪽으로 향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이 없잖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입으로는 구상유치, 정부 여당을 향해서 이렇게 내뱉고 있지만 한번 물어봅시다. 조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까? 46살 차이지요. 대한민국의 정보수장이라는 사람이 동선 자체는 극히 비밀로 움직이는 것 자체가 비밀입니다. 그런데 다 까발리고 다닙니다. 나 광주에 와 있는데, 나 어디에 와 있는데 조성원에게 일일 보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왜 관사에 개인을 초청합니까? 그리고 비밀 안가라는, 저희들도 사건이 터지고 나서 롯데 호텔에 안가가 있다는 것도 처음으로 알았지 않습니까? 기자들도 몰랐던 그런 얘기였는데 어느 정보수장이 우리의 안가가 여기저기에 있다는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더 기가 막혔던 것이 세상에 아내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 첫날에 조성은이가 강력하고 이상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는데, 아니 초상집에 부인이 죽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의 탈을 쓰고서 남의 초상난 그 집에 이런 문자를 보내고 또 이런 문자를 받는 관계라는 박지원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까요? 박지원 씨, 남의 가정사에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이 도리는 아니지만 아무리 세상이 망하고 아무리 쌍것들이 날뛰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아니 아내가 죽은 장례 첫날에 이런 문자를 보낸다. 어느 누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강력하고 이상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었는데, 아내를 장례 치르고 그 이후에도 당신은 조성과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알려왔었습니다. 도대체 당신의 삶이 이럴진데 도대체 뭐가 뭐라고 남을 비난하고 남을 헐뜯고 있습니까? 당신의 낯이 두껍고 뻔뻔하다는 것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지만은 김건희 특검 피하려고 전내나는 소리를 하고 있다, 방송에 나와서 떠들지 않았었습니까? 이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할 소리입니까? 김진표에게, 박병석에게, 그리고 윤 대통령에게 개자식을 외쳤었는데 이 정도의 말은 당신이 평소에 쓰는 말보다도 품격이 있는 말 아니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당신이 어제죠, 방송에 나와서 한 그 말 끝부분의 얘기가 제 머리에서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바라는 최상병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한다. 만약에 하지 않는다면은 이것은 야당과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그러면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부는 험한 꼴을 당하고 나라는 망한다. 나는 이렇게 본다라고 경고까지 했었습니다. 박지원 씨, 이제 지금이라도 솔직해집시다. 정말 당신이 바라던 것이 이것 아니었었습니까?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리고 간교와 가정대로 이번에 특검을 받지 않는다면은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내외는 험한 꼴을 당하고 나라도 망하고, 이거 진정 바랐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민주당이 정권을 다시 잡는 절호의 기회가 될 텐데 그것을 왜 놓치겠습니까? 제발 이제는 나라 걱정하지 말고 당신 걱정이나 제대로 하길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정치 오래 했다, 정치 구단이라고 당신은 얘기하고 있지만은 저는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신은 정치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꾼이고 정치 몰입이고 야합과 뒷거래에 능한 사기 전문의 정치 형태를 취해왔던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정치판을 기웃거렸으니 이 나라가 정치의 후진국, 썩은 정치, 야합 정치, 뒷거래하는 정치, 사류 정치가 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구하지문, 입은 재앙의 문이다. 입을 잘못 놀리면은 반드시 입으로 망한다. 구하지문을 명심하는 박지원 씨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